알록달록한 벽면, 세상에는 온갖 귀여운 캐릭터들은 여기 다 모여 있고요. 놀이동산에서 볼 법한 인형들이 직접 찾아와주는 데다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사탕도 주고 안 아프게 해주는 마법도 걸어줍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특화된 전문 병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사물이 2개로 보인대요. 7살짜리 아이 안과 도대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맘카페에 올라오는 엄마들의 질문만 봐도 소아안과, 소아치과, 소아신경과 등 진료 과목들이 아주 세분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치료받는 게 당연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오늘 소개할 분은 이런 척박한 시절에 국내 최초로 어린이 병원을 세운 분, 바로 우리나라 소아의학의 방향을 다시 쓴 과학기술의 거목, 홍창의 선생입니다.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수다쟁이 천문학자 현민희입니다. 황해도 황주 출신인 홍창의 선생은 194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당시 조선은 해방을 맞이한 직후였고 일본인 의사들이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시절이기도 했어요. 홍창의 선생은 졸업 후에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 인생에서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냐라는 질문에 홍창의 선생은 당시에 의료 봉사를 나갔던 소록도에서의 경험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소록도는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남 고흥의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1930년대 일본이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수용했던 곳이기도 하죠. 한센병은 신체 감각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질환인데 사실은 유전되지도 않고 전염성도 극히 낮은 질병이에요. 하지만 일본이 예방을 명분으로 환자들을 강제로 이 섬에 격리를 시켰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인권유린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의료봉사를 위해서 이곳 소록도를 찾았던 홍창의 선생은 손과 발이 다 문드러진 환자들의 공연을 한번 보게 됐대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관객들에게 돈을 모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보다 더 힘든 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홍창의 선생은 저렇게 죽도록 힘든 사람들도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생명이라는 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홍창의 선생은 서울대병원 소속 의료진으로 제주 한림에 있는 구호병원에 파견이 됩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병원 건물도 없어서 면사무소 창고를 빌려서 환자들을 받고 작은 여관방을 빌려서 숙소로 의료진들이 사용을 하면서 진료를 이어나갔다고 해요. 전쟁이 끝난 뒤에 홍창의 선생은 서울대병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그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1954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이 서울대학교에 진행한 교육 원조 사업인데요. 당시 한국은 간단한 수술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시기라서 미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굉장히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것이죠. 당시에 홍창의 선생의 회고록을 보면요. 미국에 가기 전만 해도 일본 의학이 남기고 간 한국의 의학은 독일 의학의 흐름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그래도 덜 뒤떨어졌으리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그러한 추측은 오산이었고 우리의 의학이 너무나 뒤떨어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홍창의 선생은 미국에서 소아심장과 혈액질환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당시에 이 소아심장과 혈액질환 영역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부분이었다고 해요. 이후 홍창의 선생이 귀국을 하면서 노벨상을 받을 만큼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하나 배워옵니다. 심도자술이라는 건데요. 카테터라고 하는 아주 얇은 관을 굵은 혈관에 꽂고 심장까지 가까이 간 뒤에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이 기술은 기초검사에선 확인할 수 없는 병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병 진단에는 꼭 필요한 검사라고 합니다. 홍창의 선생은 1959년 심도자술을 이용해서 8살 소년의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해냅니다. 기존 검사법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새롭게 들여온 심도자술 덕분에 세밀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에도 홍창의 선생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아백혈병의 환자를 치료하거나 소아의학의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홍창희 선생은 진료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도 평생을 힘쓴 분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치료를 위해서 진료를 보고 밤에는 교육과 연구를 위해 책을 쓰기도 하셨죠. 저서 중에서도 홍창희 소아과학과 소아과 진료는 의외의 나라에서도 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평양의학대학 소아병동에 비치돼 북한 의사들도 본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라오스어로도 번역돼서 라오스의 첫 번째 소아과 교재로 출간되기도 합니다. 1975년 출간된 홍창의 소아과학은 의대생들의 소아과 교과서라고 불러도 될 만큼 필독서라고 꼽힌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홍창의 소아과학, 소아과 진료, 소아심전도 해설, 소아심해코드 해설, 소아의 수행요법까지 정말 많은 책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홍창희 소아과학 지금도 유명한 책이고 전국 의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고요. 현재까지도 제자분들이 책 제목을 유지하면서 최신의 그런 연구 경향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완하고 계시고요. 전국의 의대생이라면 홍창이라는 그런 이름은 너무 익숙한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홍창희 선생은 1979년부터 82년까지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원장을 차례로 역임하게 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어린이 병원을 만들자는 의견이 바로 이때 나오게 됩니다. 과거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에서 연수를 받은 경험, 이후 단연간의 경험들을 토대로 어린이 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거죠. 게다가 당시 어린이 병원의 필요성을 말하는 곳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였어요. 당시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IOC 위원들이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때 받았던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 병원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올림픽을 보려고 서울을 방문한 어린 관광객이 아프면 도대체 어디서 치료를 받느냐는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해외 압박에 힘입어 홍창희 선생이 1980년부터 어린이 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마침내 1985년 10월 아시아 최초로 대학병원 내 어린이 전문병원이 문을 열게 됩니다. 홍창희 선생은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2002년에 홍창희 선생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영양 부족은 기본이고 급성 설사나 폐렴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년 퇴직한 이후에는 대북 지원단체인 남북 어린이 업계동무에 이사로 참여하게 되고 북한과의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2004년 평양 업계동무 어린이병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돌아다니는 밈 중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대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03년 다모라는 사극에서 나온 시대의 명대사인데 홍창희 선생도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대요.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세상을 치료하겠다는 마음으로 인의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창립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초대 이사장을 맡아 원로로서 의학계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이름 중에서 중요한 거는 그 실천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의사라는 자기 입장에서 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을 넘어서 대사회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된 사회 구조에서 의사가 이제 해야 될 일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이것을 의사들도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을 좀 강조하고 당시 인의협이 관여한 첫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986년 서울 상봉동의 한 연탄 공장 인근에 살았던 한 주민이 탄광 광부들의 직업병으로 알려진 진폐증에 걸려요. 연탄 공장과는 전혀 연관도 없는데 석탄의 분진을 들이마셔야 생기는 병에 걸린 게 이상한 거죠. 이때 인의협이 진폐증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폐증에 걸린 주민과 같은 원인으로 진폐증에 걸린 주민들을 더 찾아냅니다. 이후 연탄 공장과의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일부 승소하게 되면서 사법부가 환경 문제로 비롯된 주민 피해를 인정한 공해병의 첫 사례를 만들게 됩니다. 홍창희 선생이 세운 이 조직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원 밖 환자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질환의 근본 원인을 사회 속에서 밝혀내는 방식으로 사회의 아픔에 응답하는 의사들의 연대였던 거예요.
홍창희 선생은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사회의 참여자였습니다. 이 업적을 기려 정부는 홍창의 선생을 2018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했습니다. 오늘은 의사의 소명이란 무엇일지 홍창희 선생의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의사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환자를 괴롭히는 의사. 둘째, 병만 고쳐주는 의사. 셋째, 병과 병든 인간을 다 고쳐주는 의사. 넷째, 병든 인간과 그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를 다 같이 고쳐주는 의사. 병만 고치는 소의보다 사회를 고치는 대의가 되기를 바랍니다.